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궁합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알고 계셨던 우리 궁합, 거기에 관한 정의를 제가 명확하게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일제시대 때 이 잘못 알려진 띠궁합, 이 띠궁합에 의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궁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그 궁합에 관한 오해를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궁합에 관한 참 의미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궁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아주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 잘 맞는 것, 나와 맞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돼지고기 드실 때 뭐 같이 드시나요? 반드시 같이 드시는 거 있죠? 새우, 그죠? 왜 새우젓을 돼지고기 먹을 때 같이 먹을까요? 이유는요, 돼지고기가 금의 기운을 나타내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이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새우젓을 같이 먹어서 조화를, 균형을 맞춰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왜 김치찌개를 혹시 끓이실 때, 또는 뭐 된장찌개를 끓이실 때요, 굉장히 짜게 끓이셨어요. 그럴 때 설탕을 조금만 넣으시면 그 짠맛이 굉장히 크게 중화되죠. 이건 역시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짠맛을 나타내는 술을, 단맛이 나타내는 토가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궁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궁합은 서로 상극의 궁합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상생의 궁합만 좋은 것이 아니고 상극의 궁합 역시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껏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쥐띠와 개띠가 만나면 뭐 어떻게 된다, 소띠와 범띠가 만나면 둘이 해로를 하지 못한다, 또 용띠와 범띠가 만나면 늘 가정이 시끄럽고 다툼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동물들이 아니에요. 아주 복합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목의 기운이 약한 수도 있고요, 목의 기운이 강할 수도 있고요, 또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토의 기운이 강할 수도 있고요, 금의 기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수의 기운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오행의 조합을 가지고 태어난 그 동물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그렇게 단순한 띠별로 보는 궁합,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띠로 보는 궁합,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요? 며칠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궁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봤더니만 정말 뭐 나쁜 궁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갈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두 분이 굉장히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지 않았었다면 그 사람 둘이는 과연 행복한 연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궁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후천운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후천운 세 가지는요, 부모복이고요, 다음으로 배우자복이고요, 그 다음으로 본인의 성격이에요. 자, 여기에서 부모복이라는 자체가요, 부모와 나와의 궁합을 말하는 거죠. 또 배우자복이라는 자체가요, 배우자와 나와의 궁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후천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이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 궁합의 중요성은 아주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분들은요, 반드시 이 궁합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주단자 교환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요, 반드시 이 사주단자를 교환을 해요. 사주단자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집의 내력과 그 아이의 생년월일시를 기록한 사주를 함 속에 넣어둔 것을 우리는 사주단자라고 그럽니다. 그 사주단자를 서로 교환을 하죠. 왜 교환을 했을까요? 궁합을 보기 위해서 교환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평생 해로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다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궁합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 와서 많이 퇴색돼서 보통 띠로 보죠, 그죠? 이렇게 띠로 보는 궁합은 엉터리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이라는 숫자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1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3이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는 정말 좋은 배우자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연애 결혼을 많이 하죠. 대체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분, 여러분들과 지금은 궁합이 무조건 아주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도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는 사람, 또 자기의 나쁜 기운을 걷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시는 그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하는 사람들요, 그 순간에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단 한 쌍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순간에는 궁합이 다 좋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궁합이 맞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둘이 계속 좋아지지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갈라서기도 하고 둘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운은 항상 변해가게 마련입니다. 그 운이 변해감에 의해서 나의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껏 배우자와 궁합이 딱 맞았던 그 형태가 운이 바뀜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니까 이제 궁합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궁합은요,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이 사람들의 모든 연도별로 다 계산을 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궁합이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궁합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의외로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기운이 변화함에 따라서 내가 지금껏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지금껏 싫었던 것이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배우자와의 궁합이 균형이 맞기도 하고 균형이 안 맞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의 궁합이 안 맞아지면 어떡하냐고요. 이래서 우리 선조분들은요, 이에 따른 대처법을 만들어 두셨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천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요, 후천운은 부모복이 있고 배우자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가 또 있었죠. 뭐예요? 본인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내가 나의 성품을 거기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의 운은 변했어요.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을 수 있겠죠. 시적절하게 나의 성품을, 나의 성격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궁합이라는 학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조선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선비학자분들은 이혼이라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죠. 왜? 안 맞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혼이 굉장히 많죠. 왜?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닥치고 나니까 힘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궁합을 조절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각 운에 따른 배우자와 잘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알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궁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해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 이 궁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죠. 안 맞는 부분은 본인의 마음가짐으로 맞춰나가고 변화시키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 이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궁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궁합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보는 것이 궁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분과 궁합이 안 맞다고 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후천적인 마음가짐으로 얼마든지 바꾸어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합해 볼게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적절한 때 자기의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면서 또 달리 써서 그 궁합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겠죠. 이렇게 조절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궁합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겁니다. 궁합은 절대 여러분들을 갈라놓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고 더 행복하게 오래도록 변함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학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한 보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모두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